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약간 아기가 생기기 전과 후가 생일 시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주변에서 이제 선물 같은 거를 주면 저희한테 맞는 그런 선물들 위주였는데, 이제 저희도 아기가 생기고 하니까 주변 분들이 아기용품을 생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생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기용품이 좀 늘어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생긴 신발 용품들을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9주차잖아요. 19주차 지금 제 증상이나 체중 증가한 거나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공유를 좀 해보려고요. 우선 제일 처음 받았던 게 요 유모차랑 여기 카시트 이렇게 두 개거든요. 이거 두 개 다 페도라 제품이에요. 이 카시트는 아이소픽스가 있고 그리고 360도 돌아가는 형태더라고요.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카시트를 받았어요. 요즘 차들은 다 그 아이소픽스 그게 달려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형부 차 같이 약간 조금 연식이 있는 차들은 그게 따로 이제 장착이 안 돼 있어서 카센터 가가지고 따로 설치를 해서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휴대용 유모차 요게 지금 접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흐리릭 이 닫을 때 이렇게 편하게 닫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휴대용 유모차는 오래 타게 되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조카도 지금 5살인데 휴대용 유모차를 아직 타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때마침 이제 선물로 들어오니까 뭐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일단 유모차를 추가로 구매를 안 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출산을 하고 나서 아기띠로 이제 아기 데리고 다니면서 디럭스나 절충형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디럭스나 절충형 자체가 금액대가 좀 크잖아요. 좀 비싸잖아요. 근데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다가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2주 있다가 돌아오면 한 달이 지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어차피 아기는 그러니까 정기검진을 하거나 뭐 따로 일정이 없는 한은 최대한 100일 전까지는 면역력이 약해서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또 집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그러면 또 이제 총 3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휴대용 유모차 요거 자체를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 지나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6개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만 제가 아기띠를 메고 다니면 그냥 휴대용 유모차로 아기를 데리고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출산을 하고 아기띠를 메고 데리고 다니면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디럭스도 있고 절충형도 있고 휴대용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뭐가 뭔지를 전혀 몰라서 뭐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아예 몰랐어요. 근데 디럭스는 그게 보통 200에서 250만 원대라고 들었어요. 근데 가격이 많이 나가긴 하는데 크고 뭐 바퀴도 크고 무겁고 안정적이어서 신생아들 데리고 다니기에도 좋고, 이제 저희 집 같이 저희 집은 아직 오래된 도시여가지고 보도블록도 많이 울퉁불퉁하고 좀 많이 이제 바닥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은 머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디럭스는 그 흔들리는 게 좀 많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태우게 되면 이제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뭐 차에 실었다가 내렸다가 이거 자체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이거를 혼자 끌고 다니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독주택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밖에다 내놓으면 먼지가 좀 잘 껴요. 그래서 이걸 매번 이걸 씌워놓고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게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디럭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절충형 같은 경우는 디럭스랑 휴대용 사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격대도 한 100에서 200 사이? 절충형
디럭스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휴대용보다는 이 머리 흔들리는 거나 그 안전한 거나 뭐 바퀴 크기나 그 중간이니까 절충형은 이게 접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다니기는 좋다고는 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 절충형을 사게 되더라도 이거를 끌고 밖에 얼마나 돌아다닐까 싶은 것도 있고, 절충형 자체가 머리가 좀 흔들리는데 우리 동네 여건에는 이게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어차피 제가 아기띠를 하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최대한 한번 아기띠를 메고 다녀보고 영 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 디럭스나 절충형을 하나 더 구매를 할 예정인데, 일단은 제가 유모차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안 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기가 태어날 때쯤에는 제가 6월에 출산을 해서 7월에 집에 돌아와서 9월 정도까지는 이제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보통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게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면 날씨도 좋고 하니까 아기띠 메고 돌아다니기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건데요. 요거 분유포트. 이게 지금 안에 이렇게 물 떨어지죠? 이게 지금 벌써 잘 쓰고 있어요, 이거를. 이게 유명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보르르도 있고, 가치, 윙클라우드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한 분유포트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선물 받은 거는 비엘 코리아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분유포트인데, 요거는 지금 받자마자부터 제가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이 유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가 이렇게 훤히 보이니까 너무 좋고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미리 받아놓은 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원래 선물로 들어올 거는 생각 안 하고 아기 태어나기 직전에 사가지고 그냥 아기용 세제로 대충 안에 닦아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끓여가지고 아기 거 쓰기 전에 끓여가지고 소독 한번 해서 그렇게 해서 쓰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선물 들어왔으니까 어찌됐든 지금 제가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수돗물에 석회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 석회가 조금 끼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하얗게 조금씩 이렇게 점점점점 있는데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닦겠다고 키친타올로 이렇게 슥 했는데 검게 연마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유리긴 한데 이 밑바닥은 또 스테인레스잖아요. 이거를 닦을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이 연마제를. 연마제가 섞인 분유를 아기를 먹일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고민을 좀 했던 게, 이때 또 다른 분이 제가 이제 분유포트가 있다고 하니까 분유 제조기를 이제 사주시겠다고 했었어요. 분유 제조기가 뭐 되게 육아 꿀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분유 제조기 소송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애기들이 변이 안 나오고 이래서 뭐 장이 꼬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한번 보고 나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작년에 좀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좀 불안하잖아요. 저는 또 걱정도 많고, 10,000명 중에 1명한테 일어나는 일이더라도 저는 꼭 저한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좀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거 이제 물 끓여가지고 그냥 식힌 다음에 40도 맞춰서 식힌 다음에 아기 분유를 타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다른 분들도 많이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괜히 찝찝하니까 그냥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분유 제조기 육아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저희 시누이가 아이고 이렇게 기저귀 쓰레기통인데요. 샤오미 기저귀 쓰레기통이에요. 사실 제가 조카가 태어나기 전까지 요거 기저귀 쓰레기통의 필요성을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우리 조카 태어나고 여름휴가 이럴 때 가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애기 봐주고 이랬는데, 그때 언니가 이제 처음에 그 카스테라 같은 기저귀를 주면서 이거 좀 버리라고 해서 그래 하면서 가서 기저귀 쓰레기통을
확 여는 순간 약간 오픈과 동시에 진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기저귀 쓰레기통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 냄새를 가둘 만한 무언가가 꼭 있어야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아직 이제 그 냄새를 못 맡아봐서 우리 시누이가 이걸 사줄 때 저한테 아니 이게 왜 필요하냐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나중에 꼭 여기다가 기저귀를 한 움큼 모아가지고 신랑 얼굴 여기다가 맡아보라고 그래 볼 예정이에요. 샤오미랑 매직캔이랑 이렇게 두 개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샤오미는 이렇게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그래서 넣고 자동으로 묶어주는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좋은데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봐서도 냄새가 그렇게 가둬질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 냄새가 좀 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매직캔은 확실히 이제 좀 밀봉이 돼가지고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냄새가 완전히 갇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언니 거가 매직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그랬어요. 그 주변에 가도 냄새 전혀 안 났는데 열자마자 이런 냄새 이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해. 근데 애기 낳으신 분들은 아기 응가 냄새 향긋한가요? 향긋할 수도 있긴 하겠다. 저는 저희 강아지 만약에 예쁜 똥 싸잖아요. 그러면 그 똥이 얼마나 예쁘고 대견한지 예쁜 똥 쌌다. 근데 또 설사하면 세상 그렇게 속상해가지고 막 그런데 또 애기 똥도 당연히 그러겠죠. 보면 또 황금똥 싸놓으면은 예쁜 똥 쌌다고 박수 치겠죠 앞에서. 하여튼 근데 냄새가 굉장하긴 했어요. 뭔데? 하여튼 그리고 매직캔은 이게 냄새가 완전히 밀봉이 돼서 냄새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매직캔은 센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이 한참 장난친 시기에는 이 센서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친대요. 근데 재밌어요. 신기하고. 나도 이러는데 우리 애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시누이도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다고 해서 저는 그냥 똑같은 걸로 그냥 주문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받아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열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6개, 총 6개, 여기까지 7개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요 안에 이렇게 비닐이 롤로 이렇게 들어있나봐요.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쭉 밀면 쭉 밀려져가지고 이게 계속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뭐 해는 그 센서 그게 있어서 또 뭘 누르면 이게 비닐이 이렇게 딱 묶이면서 잘리나봐요. 근데 이거 많이 지금 주문을 해줘가지고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우와 왜 다쳐 내 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해줘가지고 요거는 아기 똥을 아주 한참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안녕.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선물을 해줬던 옷들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디자인만 봐도 이게 포장이 돼서 온 건데 제가 그걸 그냥 찢어버려가지고 이게 좀 깨끗하게 또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나중에 아무리 세탁을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넣어는 놨는데 보시면 이 턱 빠진가 봐요. 아니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어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이랬는데 진짜 우리 애 막 머리 되게 큰 애 나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거 안 맞으면 어떡하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 선물해주신 분이 유니클로에서 아기 옷, 아기 거 이렇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니클로 거라고 하는데 이런 거 파는지 몰랐어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처녀 때는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있고 그리고 저거랑 같이 세트로 보내준 건데 이거 너무 귀엽죠? 아니 이거 보면서 진짜 빨리 신발 빨리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거 빨리 입히고 싶어가지고 막 아니 근데 이걸 선물해주신 분이 애기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미 애기를 한번 키워봤으니까 아는 거죠.
옷을 되게 잘 보내줬더라고요. 아,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세상에, 무늬도. 아니, 이 선물 보내주신 분이 지금 이제 아기가 돌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근데 이제 키워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똑딱이가 있는 바디슈트를 보내줬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기 키우기 전에는, 조카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전혀 몰랐어요. 아기 옷은 그냥 다 작고 앙증맞고 귀엽고 이러니까 그냥 아기 옷은 다 똑같은 아기 옷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니가 이제 조카 기저귀 갈아주라고 하면 요렇게 생긴 옷들은 요 밑에 부분만, 요 기저귀 있는 요 부분만 그냥 똑딱이만 똑똑똑 풀어가지고 기저귀만 싹 해가지고 이거만 싹 해가지고 똑 닫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고 막 바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애 바지를 막 내려가지고 다 이렇게 뺀 다음에 그 기저귀를 또 씌워서 이렇게 원래 있던 기저귀를 빼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해서 버린 다음에 기저귀 씌우고 다시 바지를 입히는데 애가 막 발을 또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깨달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디슈트, 확실히 이게 다리가 있는 바디슈트가 있고 이렇게 다리가 없는 바디슈트가 있는데, 기저귀를 이제 갈기에는 이 다리 없는 바디슈트가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우리 애엄마라 그런지 이렇게 선물을 되게 잘 해줬어요. 근데 이게 저희 애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니까 아마 그거에 맞춰서 사준 것 같아요. 여름쯤 해가지고 입힐 수 있게. 그래서 이걸 보는데 빨리 나와가지고 빨리 이렇게 입혀보고 싶은. 빨리 애기 옷도 사고 많이 사고 그러고 싶어요. 언제 크는 거니? 그리고 제 친구가 또 이렇게 또 사진 찍기 좋게 나온 아기 옷을 또 보내줬거든요. 너무 귀여워. 이게 호랑이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내준 친구도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는 친구라 또 센스 있게 이렇게 밑에가 똑딱이로 되어 있는 이런 바디슈트로 또 보내줬고, 이게 또 세트로 모자가 이렇게 있어요. 모자가 이거 나중에 50일 사진 이런 거 50일? 이게 50일 맞나? 제가 이제 아기 사이즈를 잘 모르니까. 근데 사이즈 좀 큰 거 같지 않아요? 아까 저거에 비해서? 이게 조금 큰 거 같아서 50일, 100일 정도에 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입히기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너무 그래서 빨리 사진 찍고 애 빨리 입혀가지고 사진 찍고 싶은데, 사람들이 임신했을 때가 또 좋다고 그러고 임신했을 때 많이 즐기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즐겨.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조금만 돌아다니고 요새는 배가 뭉치고 막 바닥도 다 눈 오고 이래가지고 맨날 얼어서 가다가 살짝이라도 미끄러우면 무서워가지고 세상 둥둥거리고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그래서 바이패스도 있고 막 이러니까 또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뭘 즐기니까 빨리 애 나왔으면 좋겠네 막. 이게 요새 좀 심한 요즘이에요. 이렇게 해서 온 거.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남자들은 아기 선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신랑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거든요. 이 샤워 가운인데 이거 머리에 이거 봐봐.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샤워 가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애기 그 샤워하고 나서 그 위에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얼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입히는 건가 봐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실 선물이라는 게 내가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좀 아까운데 뭔가 있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고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을 선물로 받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게 딱 이제 그런 느낌이죠. 뭔가 내 돈 주고는 사긴 좀 그런데 뭔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쓸모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이제 애 태어나는 때가 여름이니까 또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거 안 입히고 그냥 기저귀에다 요 위에다 요거 하나만 이렇게 얹어가지고 애 돌아다니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은 막 그런 막 혼자만의 상상을 막 또 하는데, 애는 상상대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지만 하여튼 상상은 해보는데, 이런 샤워 가운도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저희가 산 아기 거, 이거 뭐지? 손수건은 거기서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임신해서 기념으로 베네 쪽으로 사러 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선물로 주셔가지고 선물로 받았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구매를 했어요. 손싸개, 발싸개. 근데 여름에 태어난 애들은 이 손싸개, 발싸개가 필요가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였지? 8,000원인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 베넷저고리랑 세트로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구매를 했어요. 여기 무늬 자세히 보면 이렇게 호랑이 무늬가 이렇게 있거든요. 호랑이 무늬 있고 여기 그림들도 다 이렇게 호랑이가 점점점점 찍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 애기용품을 안 샀어요. 아직 살 일이 없어. 계속 사람들이 막 다 출산하기 직전에 사라 뭐 아니면은 산후조리원 가서 사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사지 말라 그래가지고 애기용품을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맨 처음에 이제 기념으로 임신 확인하고 나서 신랑이랑 그 주 주말에 가서 기념으로 하나 사놓고 그러고서 아무것도 못 사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제 수건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가제 수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들었고 이거 가제 수건도 그 개수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기 세탁기 없이 그냥 삶아가지고 건조대에다가 널어서 사용을 하실 분들은 한 50장 이상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아기 세탁기가 있는 경우 아기 세탁기는 있고 건조대에다가 걸어서 이제 사용을 하실 분들은 한 40장 이상 그리고 저처럼 아기 세탁기도 살 예정이고 아기용 그 건조기도 따로 둘 예정이라면 한 30장 정도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0장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만큼만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야금야금 계속 생겨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아까 그 아기 베넷저고리 제가 샀을 때 받은 거고 요거는 산후조리원 투어 갔을 때 받은 거고 그리고 요거는 보건소에서 그 임산부 등록을 해서 3장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소임에서 옷을 제가 한 10만 원치 이상 사니까 아기 수건을 이렇게 또 주더라고요. 이거 몇 장이지? 7장! 7장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하나, 둘, 벌써 14장이 생겼어요. 아기 손수건이. 그래가지고 이래서 다른 분들이 다 아기용품은 조금 뒤에 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저도 아마 이게 뭐 다른 것도 이제 저희가 사야 하잖아요. 뭐 애기 옷도 사고 할 건데 사고 나면은 또 이렇게 계속 손수건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러면은 아마 나중에 가서 진짜 아기 손수건 살 때가 돼가지고 이제 사려고 주문을 할 때쯤 한 몇 장 주문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리고 조리원 계약할 때 진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는데 조리원 계약할 때 아이고 이게 뭐지? 아기 세탁 세제 요거는 섬유유연제 아기용 이렇게도 주셨고 아기 바스앤 샴푸 이게 로션 이렇게도 또 주셨어요. 이게 젖병인 것 같은데 젖병도 주셔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기 로션 세트 이런 것도 주고 손세정제도 주고 알코올 소독제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쏠쏠하게 아이템들이 좀 많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 딸랑이 세트를 또 선물을 받았어요. 아기 장난감을 많이 안 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 필수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말고는 많이는 좀 안 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딸랑이나 뭐 이런 거는 필수로 하나씩 다들 이제 있으니까 이제 있어야겠다 했는데 또 친구가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템이니까 가지고 있을 건데 제가 아기 장난감을 안 사려고 하는 게 저희 언니 집이 키즈 카페예요, 완전. 그래서 장난감이 없는 게 없어서 저희 그 조카가 굉장히 행복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끔씩 저희 삼촌네 이제 애기들이 놀러 오면 애기들이 그 집을 너무 좋아해요. 없는 게 없으니까 장난감도 많고 심지어 막 트램펄린도 있거든요, 집에. 트램펄린 있고 볼풀장 있고 이러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도 많고 할 테니까 조금 아껴보고자 언니 집에 있는 장난감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해볼 예정이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냥 언니 집에 있는 거 조금 이렇게 갖다가 쓰고 이러려고요. 언니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애기가 좀 이제 커서 좀 이렇게 격한 놀이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언니 집에다 이렇게 던져놓고 노르라고 던져놓고 애 잘 노는 거 뭐 있나 이렇게 보고 아 저걸 잘 가지고 노는구나. 그럼 이제 그거 하나씩은 사주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집에 애 키우는 집에 뭐라도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랑이 세트 너무 좋고 태어날 신바도 사실 갓난애기 때 뭘 알겠어요. 그냥 뭐 발달이나 이런 거에 조금 좋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한 거 몇 개만 좀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신바 살림이 이렇게 늘어난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지금 이 정도면 지금 벌써 지금 막 이만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더 얼마나 생길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맙게도 이렇게 선물들을 알차게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뭐 애기 세탁기 뭐 이런 거 해준다 그러고 저희 신랑 친구들도 뭐 해준다 뭐 이게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셨던 게 다 있어서 그래서 아기 용품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19주 차 됐잖아요. 오늘이 19주 3일 차예요. 19주 3일 차인데 일단 체중이 뭐 무섭게 불어가지고 제가 마지막 그 체중 말씀드렸던 게 16주 차가 15주 차인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4주 이렇게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금 58kg가 찍혀요. 그러니까 54.5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아침에 재보였을 때가 58.3 정도 나오니까 거의 딱 4kg가 증가가 된 건데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20주 지나면 일주일에 1kg씩 훅훅훅 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 왜 벌써 이렇게 많이 찌지?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불어나면 이제 20주 차부터 1kg씩 쭉쭉쭉 앞으로 20주는 더 남았는데 그럼 뭐 한 20kg 찌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변명인지 모르겠는데 임신하니까 되게 허기져가지고 자꾸 먹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숨 쉬듯이 뭘 자꾸 이렇게 막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얼굴도 막 좀 포동포동해지고 배도 많이 나왔어요. 배도 진짜 많이 나왔고 배 이렇게 잠깐 보시면 이렇게 잘 안 보이는구나. 하여튼 배가 이제 윗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배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게 그 전까지는 앞에만 동그랗게 나왔다면 그러니까 앞부분 이제 똥배처럼 이렇게 불러서 나왔다면 지금은 제 이제 체구가 요만하다 치면 요거보다 조금 더 동그란 타원형의 그 공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은 것처럼 옆구리까지 이렇게 동그래지더라고요. 그 옆구리 있는 부분까지. 그래서 지금 배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동그란 상태예요. 동그란 상태로 배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저녁 되잖아요. 몸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부어요. 특히나 원래도 많이 붓는 타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이 정말 많이 부어가지고 밤마다 막 그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이게 몸이 붓고 배가 점점 나오니까 이제 자세가 안 좋아지니까 허리도 또 아파가지고 그 요가 그 유튜브 보면서 임신 중 허리 통증 완화하는 뭐 그런 요가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밤마다 이제 그걸 이렇게 따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허리를 살짝 숙이면 진짜 찌릿하는 그 통증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손이랑 발에 살이 잘 안 붙는 타입이에요. 살도 안 붙고 좀 이렇게 칼손이라고 해야 되나? 지방이 많이 안 붙는 타입인데 저의 칼발이 요새 좀 약간 동그래지고 있어요. 점점 붓고 있어서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만삭대 되면 진짜 못 걸어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배뭉침이 15주, 16주 차에도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배뭉침이 정말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때는 1시간 정도 걸으면은 이제 배뭉치는 게 조금씩 이렇게 느껴졌다면은 지금은 한 30분 정도만 걸어도 어쩔 때는 한 10분 정도만 걸어도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회사에서 앉아서 일하다가
일하는데 배가 이렇게 쫙 뭉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받이 이렇게 하고서 누워가지고 좀 쉬면은 좀 괜찮아지는데 그게 요새 좀 심해지니까 일상생활을 좀 할 수가 없어요. 뭘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은 뭉치니까 또 이렇게 앉아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나서 또 하다 보면 또 뭉쳐서 또 이렇게 앉아. 인터넷 막 찾아보면은 이 시기에 배가 뭉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다음 주 이제 지나고 그 다음 주가 설날 주잖아요. 근데 그 주가 어차피 병원 가는 주니까 지금 이제 한 열흘 뒤면 병원 가니까 그때 가서 이제 여쭤보려고 하고 있어요. 요새 가장 걱정인 거는 다들 이제 코로나 백신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코로나 백신 1차를 맞고 2차를 맞기 이틀 전에 임신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차를 맞으러 못 갔죠. 이제 12주 차가 지나야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12주차, 13주차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감기 엄청 심하게 걸렸다가 나은 지 얼마 안 되고 완전하게 나은 것도 아니었어서 그래서 그때도 이제 조금 미루다 보니까 한 14주, 15주차 되니까 제가 이제 QR코드 하려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1차 접종 완료자 뭐 이렇게 떴는데 그때쯤부터 미접종자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돼서 리셋이 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빨리 맞아야 되나 해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거를 맞고 또 한 달 뒤에 또 맞고 그럼 또 부스터샷을 또 맞아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또 막달이잖아요. 막달에 32주 차인가? 그때부터는 또 못 맞는다면서요. 그럼 또 못 맞고 산후조리 할 땐 또 몸이 약하니까 또 못 맞고 그럼 또 리셋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은 저희 이제 임산부들은 감기에 심지어 진짜 전 태어나서 제일 심한 감기에 걸린 건데 어린이용 타이레놀 딱 하나를 먹고 그 며칠을 그냥 고생을 했어요. 생으로. 열만 안 나면 그냥 타이레놀 먹지 말자, 약도 먹지 말자 이래서 안 먹고,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이 되게 심하게 온 때에도 참 고민하다 그냥 안 먹었거든요. 안 먹고 그냥 생으로 버텼어요. 그냥 막 소화불량 너무 심해서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러는 수준이었는데도 그것도 그냥 생으로 버텼는데 그러는 마당에 백신을 맞는 게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만약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면 눈 딱 감고 한 번 맞아보겠는데 그게 아니고 임신 중에 여러 번을 맞아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부부는 일단은 이제 저희 신랑도 그냥 안 맞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출산할 때까지는 안 맞기로 했고, 근데 이게 안 맞기로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갔다가 심지어 포장을 하러 왔어요. 2차 접종 완료한 그걸 보여달래요. 그래서 저 포장인데요 했더니 포장도 보여달래요. 접종 안 했는데요? 그랬는데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아직 임신 지금 이제 19주 차니까 이제 5개월 차잖아요. 앞으로 5달이 더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또 제한이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맞아야 되나 그 생각도 가끔 들긴 들거든요. 근데 또 카페 보면은 다른 분들 임신 중에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나만 또 유난인가? 나만 또 유난 떨고 막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이대로 최대한 한번 버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임신 생활 되시고요. 행복하십시오.